첫 경기 10컵 대 애리조나 타이온이랑 갈렌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쉽게 타이온이 최근에 졸라게 못하고 있어요. 타이온이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5경기 동안 7.86이고요. 그 전에 5경기 동안 2.76으로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잘하던 시기가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존나 못한다. 타이온이 그때 양키스한테 8이닝 1실점 한 이후로 나름대로 5경기 동안 쭉 잘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원상 복귀를 했고 존나 못하고 있고요. 올 시즌에 이제 피홈런 9이닝당 1.7개 허용해서 전체 15등으로 못하고 있고 피안타율은 2할 7푼 유리 밑에서 14번째. 그냥 하위권 투수라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잭갈렌 같은 경우는 같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WHIP 이닝당 주자 출루를요 그 1.11명 별로 허용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이래가지고 리그 전체 19번째로 좋은 상태고 피홈런은 9이닝당 1개. 아까 타이온보다 0.7개가 적어요. 이거는 위에서 25번째. 그러니까 꽤 좋은 수치예요. 나름 그냥 뭐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리고 볼넷은 경기당 그 1.9개로 9이닝당 1.9개로 전체 14번째로 좋은 수준입니다. 그냥 잭갈렌은 한마디로 안정적인 선발의 표본이다. 잭갈렌이 지금 사이 영상 수상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더 잘해야 되고 최근에 2경기 동안 5.1이닝 6실점, 5.1이닝 5실점 이렇게 털려가지고요. 잭갈렌이 요새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잭갈렌의 후반기가 지금 4.33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그렇게 사이언까지 할 정도의 그런 피칭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특히 갈렌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에서는 지금 2.18 원래 1점대 초반 중반 이랬는데 계속 홈에서도 쳐맞아가지고 2점대까지 갔네요. 그리고 원정은 4.81로 홈 원정 편차도 있는데 특히나 내일은 원정 등판이죠. 원정에서는 4.81로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를. 이 경기는 다른 경기에 비하면 쉽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경기에 비하면 좀 이런 선발 투수 왁구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이라든지 생각을 했을 때 나름대로 오바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컵이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포스트 시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와일드카드 레이스 2등과 3등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일드카드 시스템이 그 딱 3등까지만 잘라. 와일드카드 1, 2, 3등 있고 그 와일드카드 1, 2등끼리 붙고요. 와일드카드 3등은 디비전 시리즈 올라가. 각 디비전 그러니까 뭐 내셔널리그 서부, 중부, 동부가 있잖아요. 지금 동부는 1위가 애틀랜타, 그리고 뭐 중부가 아마 미러키, 서부가 다저스 이럴 건데 거기 중에서 승률이 가장 낮은 팀 아마 지금 미러키일 겁니다. 그러니까 디비전 시리즈 각 디비전 1위 중에 승률이 가장 낮은 미러키랑 와일드카드 레이스 3등이랑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등, 3등 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중인데 그거를 지금 시컵이랑 애리조나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치열한 매치가 나올 거고 그래서 보통 그런 매치들은 진짜 10 에이스가 막 7이닝 1실점 이렇게 그 코트를 하던지 아니면 그런 에이스도 털어먹던지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로 잭갈린이 털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오바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그리고 템파베이 대 시애틀. 이것도 지금 템파베이도 아마 얘네들도 아마 지금 와일드카드 좀 싸우고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치열한 매치가 되리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일 이제 템파베이는 타지 브래들리 그리고 저기 시애틀은 조지 컵인데 타지 브래들리는 올 시즌 초반에 조금 나오다가 그러니까 타지 브래들리의 그 올 시즌 지금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거 위에 적어드린 게 브래들리 되게 어지럽죠. 아예 그러니까 부상자 명단 가기 전에는 시즌 이제 초반부터 계속 해올 동안 5.67로 그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상자 명단 갔다가 돌아왔어요. 7월달에. 7월달에 얘를 썼는데 7.89로 존나 못한 거야. 그랬는데 마이너리그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8월 한 달 동안 2.91 나는 마이너리그에 있을 그런 제목이 아니야. 나는 메이저리그로 가야 돼 해가지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다시 올라와가지고 직전 경기에 5이닝 2실점 3진 7개. 되게 잘했죠. 그러니까 타지 브래들리 같은 경우는 얘가 구속도 잘 나오고 스타프가 좋아요. 근데 분명 그러니까 올 시즌도 시즌 초반에는 막 3점대하고 잘했거든요. 근데 점차 이제 메이저리그 빠따들이 다 막 100마일 공도 치고 하는 선수들인데 좀 타지 브래들리가 좀 읽힌 거라고 해야 될까? 약간 메이저리그에 그냥 딱 신인 선발다운 쳐맞는 모습 그런 게 있었고요. 그냥 다만 이제 최근 등판은 나쁘지 않았더라. 그냥 그 정도 수준이고
반면에 조지 커비는요, 후반기에 그렇게 막 아주 훌륭하진 않습니다. 조지 커비가. 커비가 물론 리그에서 지금 가장 제구가 좋은 선수죠. 9이닝당 본래 0.8개로 1등, WHIP 1.05로 7등, 상위권인데, 그러니까 위기도 많이 안 맞이하고 좋은 선수도 맞는데, 일단은 후반기에 4.01이고, 최근 3경기. 최근 3경기에 6.14예요. 6이닝 4실점, 5.2이닝 3실점, 3이닝 4실점, 뭐 이런 식으로, 커비가, 그렇게 아주 잘하고 있진 못하고, 특히 내일 또 원정이잖아요. 뭐야, 왜 이래, 이거. 커비가 원정 등판인데 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홈에서는 2.87, 원정은 3.86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제 커비 같은 경우는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강해요. 약팀한테는 5할 승률 미만의 팀한테는 방어율이 5.71로 약했는데 5할 승률 이상의 팀은 1.81로 오히려 강팀이랑 할 때 좀 더 잘하는 선수거든요. 커비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뭐 갈리는 부분인 거죠. 분명 요새 못하고 있는데 또 강팀이랑 만나면 어쩔지 모르고.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양팀의 빠따도 요즘에 둘 다 좀 하락세긴 해. 템파베이나 시애틀이나. 근데 워낙에 좀 고점을 찍었으니까 그러긴 한데 저는 일단 오바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이 경기도 7.5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딱 선발 투수 왁구가 타지 브래들리랑 지금 최근에 안 좋은 조지 컵인데 7.5라고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7.5밖에 안 돼서 오바가 좋다고 봅니다. 제가 이따가 또 시간이 있으면은 올 시즌에 왜 오바가 좋은지, 올 시즌 저는 엄청난 타고 투자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표도 그렇고 그걸 이따가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저는 지금 올 시즌에 7.5 기준점이면 에지가 나면 오바를 태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팀 다 최근에 7.5 기준으로는 10경기에 오바 6번씩, 언더는 4번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템파베이 선발이 막 맥클도 아니고 맥클이랑 커비가 붙었어도 아마 7점을 줬을 텐데 타지 브래들리가 나오는데 7.5나?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점이. 여기까지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 한번 가볼게요. 내일 이제 신시내티는 에벗, 세인트루이스는 드류 롬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일단 드류 롬은요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올린 지 얼마 안 된 투수예요. 어디 갔지? 드류 롬은 그냥 이제 마이너리그 성적은 나쁘지 않았었어요. 마이너리그 이제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래 잘해가지고 올렸겠죠 당연히. 뭐 근데 총 토탈로 보면은 근 2달 동안 5.06이었고 마이너리그에서. 근데 이제 콜업 되기 직전 2경기에서 11이닝 동안 0.82 아주 잘했어요. 11이닝 동안 삼진도 18개 잡고 그래가지고 콜업을 했는데 막상 얘를 뚜껑을 또 열어보니까 이랬다는 거지. 7.24로 역시나 메이저리그에서 아무나 통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보여줬단 말이죠. 일단 드류 롬은 저런 선수고 에벗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말하지만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뭐 제가 뭐 데뷔 때부터 빨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얘가 전반기 때는 실제로 존나 잘했어요. 2.38 전반기 때 41이닝 동안 2.38로 존나 잘하다가 후반기 때 폼이 많이 떨어졌죠. 3.88로 그랬는데 이 에벗이라는 놈이 최근 7경기 동안 방어율이 5.67이에요. 그러니까 존나 못하는데 그나마 직전 경기 지난번 시컵이랑 경기를 할 때 6.1이닝 1실점으로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좀 에벗이 말이 안 되는 거지. 분명 잘하고 있지 못했는데 직전 경기를 또 잘했네. 그리고 내일 홈등판이잖아요. 그래도 최근 경기도 보면은 홈에서는 그렇게 또 안 털렸네 막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약간 그래서 얘도 일단 홈에서 올 시즌 2.66 원정 3.86으로 홈에서 잘하고 있고 제가 그 전에 에벗을 한창 칭찬하는 동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피안타율이나 WHIP 지금 피안타율이 2할 2푼 3리로 17등이고 WHIP는 1.20으로 42등 그냥 그나마 좀 상위권이긴 하지만 평범했거든요. 근데 얘가 한창 잘할 때는 피안타율이 전체 3등 WHIP 전체 5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수치들이 최근에 이런 안 좋은 경기력으로 인해서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직전 경기는 잘하긴 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인트루이스의 드류 롬은 저는 아직은 이제 빅리그에서는 좀 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배당도 그렇고 신시내티 승 쪽이 조금 더 유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신시내티는 아직 저기 뭐야 와일드카드 싸움을 해볼만 하거든. 싸움을 해보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동기부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에 못하고 있었는데 애틀랜타와의 시리즈를 위닝 시리즈를 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막 홈런도 4개씩이나 까면서, 그래가지고 아 지금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좀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는 일단 뭐 선발 차이도 있고 뭐 굳이 어느 보도 가자면은 좀 다득점 승부일 것 같긴 한데, 기준점 일단 10.5로 높은 편이고 10.5 기준으로는 신시내티가 최근에 10경기 중에 7번이 언더예요. 그래서 좀 오바도 조금 빡세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 신시내티의 에버시 전 경기처럼 호투를 한다면은 또 언더가 또 가능성도 또 높아지니까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신시내티 승만. 신시내티가 그래도 최근에 좀 빠따가 회복이 좀 됐어요. 최근에 시애틀과의 시리즈에서 8안타 13안타 10안타, 최근에 좀 홈런 페이스도 좀 올라온 편이고 4경기 동안 홈런 8개 치면서 볼넷도 좀 늘어났고, 그냥 여러 가지로 양팀 다 최근 빠따 보면 양팀 다 좋긴 좋은데 기준점도 좀 높고, 이 경기는 오바 가실 분들은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막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도 저거만 놓을게요. 오바 이렇게 그렇게 추천은 안 하고 싶네. 다음 경기 이제 화싹 디트로이트 대 화싹. 제가 아까 클레빈저 얘기를 하면서 클레빈저가 원래 디트 상대로 존나 잘하는데 직전 경기에 한번 개씹 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일 또 공교롭게도 일주일 만에 클레빈저가 다시 디트로이트랑 만납니다. 근데 웃긴 게 이 클레빈저가 디트로이트랑 원래 상대 전적이 존나 좋은 놈이에요. 클레빈저 어디 갔어? 클레빈저가 일단 최근 10경기 동안 디트로이트 상대로 2.43이거든요. 이 2.43에는 직전 4이닝 8실점으로 난타당한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클레빈저가 이 털리기 전에 방금 이 직전 딱 일주일 전 9월 3일날 4이닝 8실점 디트한테 4이닝 8실점 하기 전에 통산 디트 클레빈저 적어드릴게요. 통산 1.63으로 극강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놈이 털린 거였고, 털리고 나서도 2.43이에요. 근데 옆에 보시면 이닝 숫자 통산 얘가 왜냐면 원래 클리블랜드 수수였으니까 계속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 계속 있던 선수고, 통산 디트로이트한테 88.1이닝이나 던졌고 2.43밖에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클레빈저는 디트 상대로 굉장히 강한 선수다 뭐 이런 소리인데, 이런 놈이 직전 경기에 털렸으니까 참 머리가 아픈 거지. 왜냐면 그 전에 제가 클레빈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클레빈저가 6월달에 올 시즌 6월달에 이제 올 시즌 선발 등판 시작해가지고 6월달까지 3.88이었어요. 3.88 존나 잘했지. 근데 그 이후에 부상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7월 말 한 달 반 정도 쉬고 7월 말에 복귀를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잘하고 있었습니다. 7월 말에 복귀해서 5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8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5이닝 0 무실점. 그러니까 제가 7월이랑 8월달 성적 쭉 불러드리면은 이거 아니 잘못 말했다. 방금 죄송한데 그거 디트로이트 얘기고 잘못 말했어. 다시 불러드릴게요. 7월 30일날 복귀해가지고, 그러니까 7월 8월만 말씀드리면은 7월 8월 합해가지고 총 35이닝 동안 한 2.5 정도의 활약, 총 한 6경기 동안 2.50으로 잘했다는 소리예요. 대충 잡아서 그랬었는데 직전 경기를 털렸다.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직전 경기에 털린 건 그냥 좀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막 7이닝 무실점, 5이닝 사실점, 5이닝 사실점은 좀 시애틀이 워낙에 저 때는 강했었고, 7이닝 또 1실점 이런 식으로 되게 잘하고 있었거든. 클레빈저가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나는 직전 디트로이트한테 터진 거는, 제가 아까도 어제 디트로이트가 양키스를 개폈다고 했잖아요. 막 14안타 치면서. 디트로이트가 빠따가 훌륭하지 않은데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더구나 이 지난번 맞대결, 지난번 화싹이랑 그 디트로이트랑 붙었을 때 클레빈저의 상대가 리즈 올슨이었는데 내일도 리즈 올슨이거든요. 이 리즈 올슨도 후반기에 이래요. 이게 5.09라고 써있는데 이거는요, 직전 가장 최근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한 게 포함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잘한 거를 껴줘도 5.09란 소리지. 그러니까 지난번 맞대결 그때 분명 화싹
디트로이트 선발 리조스는 병신이었고 클레빈전 요새 폼이 절정입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경기 결과는 아주 반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올슨이나 클레빈저나 올 시즌 보여준 것들 그리고 여태 보여준 거나 뭐 양팀의 빠따 이런 것들 다 비교해봤을 때 저는 화싹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긴 하거든요. 나는 그냥 이 경기는 또 한 번 역배 이런 사고를 쳐맞더라도 나는 화싹승을 가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해요. 어느 번은 굳이 따지자면 이거 8.5 기준인데 디트로이트가 최근 10경기에 8.5 기준 언더가 8번인데 화싹은 오버가 7번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느 번을 가기 좀 빡세고 저는 그냥 좀 못 믿었지만 화싹승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클레빈저가 등판하는데 화싹이 1.87이다? 나는 이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구나 화싹은 최근 2경기 동안 14안타 3홈런, 14안타 3홈런 이렇게 빠따도 많이 회복을 했고 디트로이트는 진짜 언제 잘 치고 언제 못 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화싹승을 본다. 다음 경기 양키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일 뉴욕 양키스는 세베리노 그리고 미러키는 콜린 레아인데 제가 콜린 레아 나올 때마다 나는 미러키 경기 이 콜린 레아는 분석 안 된다.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베리노도 원래 존나 못하던 새끼였는데 그때 워싱턴과의 대결에서 연패를 끊는 양키스의 9연패였나? 그 10연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줬던 활약 이후로 그날 6.2이닝 무실점하고 그 다음 경기도 7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휴스턴전에 4이닝 사실점으로 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세베리노도 지금 언제 잘하고 언제 못할지 이게 분석이 잘 안 되고 콜린 레아도 저는 그냥 콜린 레아는 딱히 뭐 할 거 없이 그냥 지금 방어율 5.07인데 그냥 저게 적당하다고 봐요. 막 잘할 때는 6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는데 못할 때는 또 개처맞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콜린 레아 나오는 경기는 아예 배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고 배당 같은 거 보니까 양키스 승이 맛있긴 하던데 세베리노를 믿고 양키스 승을 가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언더오버 내일 8.5 기준인데 양키스가 언더가 8.5 기준으로 최근 10경기에 8번 언더 그리고 밀키는 그냥 반반이에요. 5번 오버 5번 언더 이렇게 반반이어가지고 언더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뭐 세베리노 리스크도 있고 이 경기는 배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필라델피아는 내일 크리스토퍼 산체스, 마이애미는 유리 페레즈인데요. 산체스는 요즘에 조금 애매해. 산체스가 제가 좋아하는 또 그 땅볼 투수거든요. 얘가 땅볼 유도율이 58.3%나 돼요. 근데 요즘에는 산체스가 조금 아쉽다. 산체스가 요즘 들어서 딱 실점이 되게 많아졌어. 산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산체스가 올 시즌에 4월달인가 5월달에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오다가 6월인가 7월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나온 기간이 13경기 정도인데 그 13경기 동안 3.31로 되게 괜찮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8월달만 4.88이었어요. 8월달에만. 그래서 딱 8월달에 5이닝 6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나름대로 좋은 구간도 있긴 했지만은 또 마지막에 천사한테 4.2이닝 5실점으로 또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산체스가 되게 보더라인 피칭이라고 할까요? 얘가 제구도 잘 되고 땅볼 유도도 좋고 그런 선수인데 그러니까 요즘 들어 좀 믿을만 하지 못해 살짝.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얘도 또 포수 같은 거 보면 좋은데 얘가 필라델피아의 주전 포수가 리얼뮤토잖아요. 리얼뮤토랑 할 때보다 스톱스라는 포수랑 할 때가 더 잘했어요. 2.51로. 그래서 이 경기가 뭐 내일 아침 경기인데 이거는 가능하신 분들 나는 아침에 체크가 된다 이런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톱스가 나오는지 스톱스랑 합을 맞추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닌 분들은 그냥 배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유리 페레즈는 올 시즌에 되게 잘했었죠. 뭐 한창 잘하고 있다가 애틀랜타한테 한번 개쳐 맞고선 그 이후로 이제 마이너리그를 갔어요. 애틀랜타한테 0.1이닝 6실점을 했거든. 그 전까지는 거의 뭐 방어율이 0.8인가 그랬는데 저렇게 개쳐 맞아가지고 방어율이 오르고 마이너리그 갔다가 이제 8월달에도 한 달 동안 이제 마이너리그 있다가 돌아왔어요. 복귀한 이후 마이너리그 갔다가 복귀한 이후에 유리 페레즈가 이렇습니다.
3.91로 조금 뭐 평범한 수준? 왜냐면 유리 페레즈가 나이도 2003년생으로 되게 어린데 뭐 구속을 막 98마일짜리 공 던지고 미래가 되게 밝은 선수예요. 그래서 미래의 에이스. 98마일 페스트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는데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선수고 일단은 올 시즌은 좀 메이저리그에 이제 좀 쓴맛을 보는 중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좀 어려운데 저는 일단 오바 쪽을 좀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산체스는 최근에 안 좋은 편이고 유리 페레즈도 진짜 한창 좋았던 구간이 있었지만은 최근 활약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에는 좀 실점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뭐 다저스랑 할 때 6이닝 무실점 막 삼진 10개 잡고 그런 활약을 해주기도 했지만은 그런 거를 매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2003년생의 투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이애미가 직전 경기 다저스한테는 2안타로 부진했지만은 그 전에는 6연승 기간 동안 평균 득점이 8점이었어요. 8점.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물론 직전 경기에 좀 못했지만은 요즘에 안 좋은 산체스라면은 좀 공략을 해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뭐 실제로 필라델피아 빠따도 괜찮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일단 오바를 생각 중입니다. 양 팀의 빠따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먼저 필라델피아 보면은 홈런이랑 이게 제가 적어드린 거 전부 다 후반기 성적인 거 아시죠? 후반기. 그리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게 후반기 OPS 이런 것들. 최근에 보면은 마이애미가 OPS 상승세가 엄청 두드러지는 편이고 필라델피아는 여전히 높은 편이고요. 필라델피아의 홈런 기세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죽었어요. 저번에 샌디에이고랑 할 때 3안타 무홈런 경기가 있긴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12안타 2홈런 쳐주기도 했고 필라델피아는 나는 지금 빠따가 계속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경기도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오바를 보도록 하겠다. 기준점 8.5로는 양팀 다 최근 10경기 중에 오바가 6번씩 언더 4번 둘 다 똑같아요. 살짝 오바를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음 경기 워싱턴 대 다저스. 이 경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맥켄지 고어가 눈에 띄는 게 뭐냐. 일단 후반기에 4.01이었거든요.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맥켄지 고어가 후반기에 4.01이었는데 얘가 후반기에 홈이랑 원정 성적이 차이가 엄청 심해요. 고어 후반기에 홈에서는 물론 이닝 숫자가 적어요. 한 3경기밖에 안 던지긴 했지만은 후반기 홈에서는 1.05인데 원정에서는 6.09였다. 원정은 존나 못했거든요. 근데 홈등판이야 일단은. 그리고 이 고어 같은 경우도 좌타자 상대랑 우타자 상대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걸 한번 볼게요. 적어드리면서 고어가 우타자 상대로는 2할 4푼인데 좌타자한테는 3할 8푼으로 3할 8리로 쳐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다저스가 이 라인업에 좌타자가 얼마나 있냐 이런 것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저스는 좌타자가 많은 팀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어가 우타자한테는 강한 편이고 좌타자한테 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일 다저스 라인업에 좌타자가 얼마나 있냐. 프리먼 있고요. 맥스 먼시 있고요. 아웃맨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요즘에 프리먼 기세가 조금 줄긴 했지만은 여전히 한 방에 있는 맥스 먼시 그리고 올 시즌 또 다저스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웃맨과 그냥 올 시즌 간판 타자죠. 프리먼까지 고어를 공략해줄 선수들이 꽤 있다고 보여요. 저는 꽤 고어가 고전을 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일 다저스 선발이 에미 슈언이라고 나옵니다. 에미 슈언. 근데 슈언은 얘가 딱 이제 메이저리그 첫 경기 데뷔전에서 6이닝 노히트를 했는데 그 이후로 좀 이제 본인은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6이닝 노히트 그거 뽀록이었어 이런 거를 지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6이닝 노히트 이후에 6이닝 2실점으로 좋았고 5이닝 3실점으로 좋았다가 3.2이닝 5실점으로 고꾸라지고 5이닝 4실점하고 또 3.2이닝 8실점으로 고꾸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 달 동안 또 마이너리그를 갔다 왔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리그에서도 9.2이닝 5.5구로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슈언이. 그리고 나서 이제 콜업 되고 난 이후 9월달에 애틀랜타전에서 4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제가 기억하는 게 이 경기가 아마 경기가 좀 그 애틀랜타로 기울었고 이후에 이제 좀 땜빵 등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맞네.
아니구나. 4이닝 1실점 처음으로 나온 거구나.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내일 그렇게 많은 이닝을 던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약간 안정됐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오바가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워싱턴 프렌 쪽을 볼까 했었는데 오바 보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다? 아니면 배팅을 안 하거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얘네가 내일 기준점이 9.5인데 9.5 기준으로는 최근에 워싱턴이 언더 6번, 다저스는 언더 오바 반반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간 고어가 뭐 홈이라는 이점도 있고 최근에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워프를 봐볼까 했는데 사실 지금의 워싱턴 빠따를 믿기도 그렇고 그냥 배팅 안 하거나 오바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긴 하네요. 이 경기는 그렇게 또 추천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바 내지 워싱턴 프렌 어려운 경기여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그냥 고어를 개무시하고 야 이거 고어 다저스 빠따에 쳐맞겠지 할 텐데 다저스가 요새 그렇게 잘 치지가 않아요. 어제 경기는 잘 쳤지만은 평소 이제 평균치가 그렇지가 못해서 아무튼 다음 경기 이제 토론토 한번 가볼게요. 토론토는 내일 토론토 선발은 키쿠치, 켄자는 지금 스파이어스라는 애가 나온다는데 아마도 그 위장 선발이 가능성이 높아요. 위장 선발이라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1이닝을 한 1, 2이닝 정도로 오프너로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길게 던지는 애를 내보낸다는 건데 아마도 알렉 마쉬가 던질 확률이 높습니다. 켄자는. 그래서 이 스나이더라는 친구는 그냥 올 시즌에 뭐 불펜처럼 나와가지고 한 1이닝 정도 던지는 투수고요. 뭐 딱히 뭐 볼 필요 없고. 그래서 길게 던질 만한 마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알렉 마쉬는 제가 자주 다루죠. 얘에 대해서는 매 경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알렉 마쉬가 52이닝 던져가지고 삼진을 60개를 잡는 애입니다. 근데 볼넷을 29개를 주고요. 방어율이 6.23이에요. 피홈런이 52이닝 동안 15개입니다. 15개. 만약에 얘가 올 시즌 정상적으로 풀시즌을 소화를 했으면은 아마 지금쯤 랜스 린을 제치고 올 시즌 최다 피홈런 리스트에 있지 않을까. 그런 선수거든요. 제일 오른쪽에 제일 여기 적은 것처럼 POPS가 963입니다. 그러니까 마쉬를 상대하는 친구들은 다 뭐 아로자레나 뭐 누가 알바레즈, 요단 알바레즈 막 그 급으로 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알렉 마쉬는 일단 나오면 오바 쪽으로 땡큐라고 보는 입장이고 키쿠치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렇게 잘했었던 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거는 키쿠치가 한창 잘했을 때 얘가 6월달 들어서 갑자기 2.28로 잘하더니 후반기에 1.29로 독보적으로 앞서 나갔단 말이에요. 방어율이 후반기 전체 키쿠치가 방어율 1등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 3경기 동안 5.28 4.2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4.2이닝 6실점으로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죠. 키쿠치가 분명 잘하고 있었는데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구속이 올랐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 뭐 그냥 단순히 좀 홈런 덜 맞고 그런 건 있었는데 키쿠치가 그나마 좀 좋은 거라면은 얘가 올 시즌에 23개의 홈런 맞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창 이 랜스린, 뭐 키쿠치, 시어스 또 누구야? 하여튼 막 홈런 잘 맞는 투수들이 몇 명 있는데 걔네들끼리 하루가 멀다 하고 홈런 쳐 맞는 경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막 타일러 웰스였나? 걔도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키쿠치는요 최근 10경기 동안 홈런을 2번밖에 안 맞았습니다. 뭐 그런 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기간에도 피홈런 기세는 많이 줄기는 했다. 뭐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내일 이 키쿠치의 최근 안 좋은 폼과 알렉 마쉬는 어느 정도 이런 좀 실점을 담보로 해준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 좀 오바를 보고 있어요. 내일 또 기준점이 8.5입니다. 8.5. 양팀의 근데 빠따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토론토는 한창 좋았다가 살짝 좀 저물긴 했는데 그래도 토론토는 언제든지 좀 이렇게 올 시즌 보면은 토론토가 늘 빠따가 그렇게 아주 약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든지 좀 평균 이상의 빠따를 기대할 수 있는 토론토고 캔자스시티도 최근에 다시 조금 살아났거든요. 켄자가 그 최근 6경기 동안 17안타, 11안타, 8안타, 16안타, 10안타 이렇게 잘 치다가 최근 직전 경기에 4안타밖에 못 치긴 했거든요. 근데 이날도 홈런 2개 까면서 4득점은 했어. 예. 그래서 이 경기 기준점이 8.5면은요, 저는 오바가 좋다고 보고 실제로 8.5 기준 양팀 다 최근에 언더가 3번, 오바가 7번.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경기도 오바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거라면은 이제 저만 다루는 그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서 토론토가 후반기에 6-3-7로 안 좋았고요. 켄자는 좌한 상대 원정 밤 경기에 OPS가 6-3-1로 별로 안 좋았다는 점. 본인들의 평균적인 OPS보다 이런 특정 상황들, 우한 상대라든지 뭐 밤 경기라든지 홈이나 원정 이런 걸 따졌을 때 변하는 컨디션 OPS가 안 좋게 찍힌다는 점. 이거는 조금 경계되긴 하네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은 다 오반데 이런 좀 환경을 탓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언더 느낌이 조금 찍히고 있어가지고 좀 이거를 존중하시는 분들은 경계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맨날 만들지만은 저는 이거 알고도 그래도 오바가 갈만한 경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네. 다음으로 내일 보스턴 대 볼티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또 라이벌 팀들 간의 대결인데 내일 근데 보스턴이 하우크가 나오고요. 볼티모어는 브래디쉬가 나와요. 제가 브래디쉬가 올 시즌 가장 또 이 빵빵한 선발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좀 가장 많이 또 믿는 투수기도 한데 브래디쉬 먼저 말씀드리면요. 브래디쉬가 이래요. 최근 무려 14경기 동안 그냥 털리질 않았어요. 최근 14경기 동안 2.28로 존나 잘하고 있고 POPS도 563밖에 안 돼요. 그나마 털린 게 필라델피아한테 한번 6.2이닝 5실점. 필라델피아가 한창 잘 칠 때 그때 한번 6.2이닝 5실점으로 털린 적이 있는데 그 밖에는 진짜 아무리가 아니라 그냥 가장 안 좋은 게 6이닝 2실점이야. 네. 진짜 아무리 안 좋아도 6이닝 2실점으로 나머지는 다 잘했어요. 그야말로 지금의 브래디쉬는 상당히 믿을만하다. 뭐 그리고 올 시즌에 살짝 홈이랑 원정 편차가 있기는 해요. 홈에서 2.26, 원정 3.60인데 후반기 제가 방금 위에 적어드린 14경기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홈이랑 원정을 잘라보면은 아까 총 방어율이 2.28이라고 했는데 원정에서도 8경기 2.98. 원정에서도 2.98이면 나름대로 잘한 거죠. 다만 근데 카일 브래디쉬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통산 보스턴 상대로는 약했다는 점. 통산 보스턴 상대로 9.36이었어요. 6경기 동안. 이게 얘가 작년에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2022년에만 5경기, 23년에만 1경기 이렇게 했는데 물론 다 이게 좀 옛날 얘기긴 해. 올해도 한번 맞대결한 게 4월달이에요. 4월달. 그때는 아직 브래디쉬가 날개를 펼치기 전이고 그때야 이제 또 2.1이닝 7실점으로 고전하고 그랬었는데 무튼 일단은 통산 보스턴 상대로는 좀 약한 게 있긴 있었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또 보면은 보스턴 홈구장 펜웨이 파크가 제가 맨날 말하지만은 이 구장은 그 쿠어스 다음으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쿠어스에서 막 7이닝 2실점 한 적, 쿠어스래. 보스턴 홈구장에서 7이닝 2실점, 5.2이닝 3실점, 뭐 6이닝 3실점 나쁘지 않았던 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한 번 이제 올 시즌에 2.1이닝 7실점으로 털려서 그렇지. 저는 지금의 브래디쉬라면 사실은 저런 맞대결 전적을 무시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렇게 막 개처맞았던 건 작년에 4.90짜리 선발일 때 얘기고 올 시즌은 3.03 되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구나 지금 최근 14경기 동안 2.28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브래디쉬의 호투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우크도 올 시즌에 이제 부산자명단 가기 전에 그냥 67이닝 동안 5.05 평범한 선발이었고요. 마이너리그 뭐 2경기 잘한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14경기 동안 또 5.14 그냥 평균적인 활약을 하고 있어요. 하우크는. 그래서 선발은 당연히 브래디쉬가 우위라고 보고 이 경기는요 저는 일단 언더를 조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브래디쉬 경기 카이 브래디쉬가 볼티 선발로 나온 경기 동안 9.5는 모조리 다 언더를 갔어요. 브래디쉬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준점이 좀 높더라고. 그래가지고 언더를 가가지고 냠냠했던 경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거는요 지금 볼티모어가 지금 5연승 중이거든요. 근데 5연승 기간 동안 11안타, 14안타, 10안타, 13안타, 12안타 그냥 다 두 자릿수 안타 쳐주고 타율은 3할 1푼 1리에다가 뭐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빠따 기세까지 더해서 아까 이 브래디쉬의 보스턴 상대 전적을 조금 나는 그냥 배제를 할게. 얘가 이렇게 요즘에 잘하면은 그런 분들은 볼티스랑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볼티모어 강승이 지금 1.67이 찍히고 1.67이 찍히고 정호는 이 경기 최대 볼티 마인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카일 브래디쉬의 대 보스턴전
9.36으로 안 좋았던 그런 거를 최근에 이런 기세라면 난 좀 배제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마인까지도 가셔도 됩니다. 저는 마인을 한번 노려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양 팀의 빠따 전적 한번 말씀드리면은 보스턴이 이렇고 볼티는 이렇고 내일 그 9.5 기준으로는 그 보스턴이 오바가 되게 많죠. 보스턴이 오바가 8번이고 언더가 2분밖에 안 되긴 해요. 근데 이 보스턴이 최근 직전 경기도 3대1로 언더가 났고 저게 7.5 기준이었거든요. 7.5 기준이어서는 좋다고 나고 오바를 갔는데 3대1밖에 안 난 거야. 보스턴 빠따는 최근 10경기 동안 2할 2푼 7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일단 언더를 생각하고 있는데 야 볼티가 그렇게 요즘에 잘 쳐? 그러면 볼티가 하우크 부수지 않겠냐. 브래디쉬가 뭐 한 1, 2점 정도 주고 그러면은 오바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은요 그냥 마인 가시고 마인이나 볼티슨 가시고 저는 그냥 뭐 언더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어찌 보면은 브래디쉬만 믿고 가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제가 믿는 투수들이 털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막 클레빈저처럼 한 대여섯 경기 잘했던 투수고 이 브래디쉬는요 지금 14경기째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믿을만 하다고 봅니다. 네, 이따가 제가 또 그 정도로 믿고 있었는데 한번 또 털린 투수가 나오긴 나와요. 다음 경기 애틀 대 피츠버그. 이 경기는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애틀랜타가 엘더, 피츠버그는 미치 켈러인데 둘 다 요즘에 상승세예요. 둘 다. 이 브라이스 엘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올 시즌에 그 전반기 쪽에는 내셔널리그 전체 방어율 1등을 한 적도 있었다. 근데 얘가 뭐 점차 처맞아가면서 좀 안 좋았었고 지금 이제 후반기 총 10경기를 던졌는데 후반기에 첫 10경기 후반기 10경기 중에 첫 6경기 동안은요. 그러니까 후반기 엘더의 10경기 중에 6경기랑 4경기를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 썼네.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엘더가 후반기 첫 6경기 동안은 7.94로 안 좋았고 피홈런 6방이었는데 그 이후 4경기, 그러니까 최근 4경기 동안 2.2 피홈런은 한 방 되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또 홈 경기잖아요. 홈이랑 원정도 후반기 좀 나눠서 적어드리겠습니다. 뭐야? 왜 오늘따라 렉이 왜 이렇게 심하지? 엘더가 후반기에 홈에서는 2.86, 원정에서는 5.64였어요. 홈에서는 또 홈런 한 방밖에 안 맞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내일 홈에서 던지는 엘더, 최근에 분위기 좋은 엘더라면은 좀 나름대로 호투를 해주지 않겠냐. 그리고 엘더는 또 밤이랑 낮 경기 차이도 좀 있는데 밤 경기에는 2.61, 낮 경기에는 4.76이었어요. 그래서 내일도 밤 경기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따르는 거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엘더가 요즘 좋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미치 켈러. 미치 켈러 후반기 성적이랑 최근 성적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미치 켈러가 사실 전반기에 좀 피츠버그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켈러가 후반기에는 5.30으로 못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켈러는 또 달라졌어요. 최근 5경기 동안 2.03. 그 5경기 동안에 5이닝 3실점으로 시동 걸고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8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삼진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로 시즌 초반 한창 잘하던 켈러의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양팀 투수 둘 다 좋다. 근데 아까 제가 엘더는 뭐 이런 뭐 밤낮 경기라든지 홈등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고 했는데 미치 켈러는 좀 상황이 달라요. 미치 켈러는 그 통산 애틀랜타 상대로 4번 만나가지고 8.64로 개뚜드러 맞았고 8.64 통산 8.64였고요. 지금 현재 애틀랜타 로스터 친구들한테 3할 6푼 1리로 두드러 맞았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치 켈러의 대 애틀랜타 타자들 상대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미치 켈러가 통산 애틀랜타 타자들을 총 61번을 만났거든요. 피안타율이 3할 6푼 1이다. 3할 6푼 1이. 누구누구한테 많이 맞았냐? 오스틴 라일리한테 10타수 4안타. 그리고 아쿠냐한테 11타수 4안타. 오지 알비스한테 7타수 2안타. 그나마 마르셀 오즈나는 6타수 1안타로 잘 막았는데 뭐 메돌슨, 해리스, 에디 로사리오 뭐 그냥 다 강했어요.
딱 보면은 지금 누구 하나 미치 켈러한테 약한 선수가 없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 라인이 BA 타율이거든요. 배팅 에버리지. 보면은 전부 다 딱 그냥 마르셀 오즈나 말고는 전부 다 강해요. 이러다 보니까 미치 켈러가 최근에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이 불바다의 애틀랜타를 과연 견뎌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죠. 물론 근데 뭐 미치 켈러의 최근 폼이라든지 여러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애틀랜타의 배당이 좋으면 가겠는데, 근데 애틀랜타가 또 1.36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거지. 그리고 애틀랜타가 미치 켈러를 개패구나 하기에는 그래도 최근에 좀 잘했고, 애매하길래 그냥 저는 좀 패스를 하려고 해요, 이 경기는. 그리고 언더오버를 가자니 내일 기준점 9.5 기준으로 피츠버그는 5번 반반, 애틀랜타는 언더 4번 오버 6번, 뭐 그냥 딱히 어느 보도 갈만하지가 않아요. 뭐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 이 경기 저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아까 뭐 브레디시 얘기하면서 브레디시가 지금 14경기째 막 잘하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투수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스넬, 그리고 마이클 와카, 한 명 더 하면은 몽고메리. 근데 내일 텍사스 선발이 몽고메리거든요. 근데 이 몽고메리는 저의 이런 그 흐름들을 배신한 선수에 속해요. 몽고메리가 한창 진짜 안정감이 뛰어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걸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고메리가 8월달 8월달엔 조금 살아났어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몽고메리가 8월달에 이랬었고, 한창 잘 던질 때 이때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소속일 때, 세인트루이스 소속일 때 이렇게 잘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러다가 세인트루이스 마지막 2경기 동안 6이닝 7실점, 6이닝 3실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잘 던지다가 그때 배신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로 이적하고 나서 저렇게 한 앞서 말한 대로 8월달 한 달 내내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전 등판 9월 3일날 미네소타전에 3.2이닝 6실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몽고메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 새끼가 이제는 쳐맞는구나. 우리가 원래도 몽고메리가 못한 투수는 아니었는데, 근데 사실 저기 위에 제가 적어드린 것들은 너무 잘했던 때기도 하고, 몽고메리가 슬슬 쳐맞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은 있죠. 다만 근데 올 시즌 보면은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저렇게 가끔 쳐맞아요. 시카고 컵스한테도 6이닝 7실점 맞았고, 미네소타도 3.2이닝 6실점 쳐맞고 이랬었는데, 5할 승률 미만의 팀들한테는 2.33으로 꾸준히 셌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단 오클랜드를 상대로 하는 몽고메리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몽고메리가 좋았던 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들 하셔도 좋고, 반대로 이 폴 블랙번, 오클랜드 선발 폴 블랙번은요, 최근에 저는 안정감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폴 블랙번이 최근 8경기 동안 2.30이에요. 2.30. 물론 얘가 이닝은 막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 있는데, 또 근데 뭐 7이닝 먹을 때도 있었고 8월달에 어쨌든 최근 8경기 동안 꾸준히 잘하고 있고요. 근데 얘가 그 전에 3경기 동안은 좀 안 좋았어요. 그 전에 이렇게 3경기 동안 10.03으로 쳐맞던 이런 시기를 딛고 나서 지금 최근 8경기 동안 2.30이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뭐 나름대로 호전된 상태다.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또 원정 등판인데 요즘에 좀 홈에서는 되게 잘했었는데 원정은 또 부진한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냥 원정도 뭐 3점대로 나쁘진 않긴 한데, 워낙에 아까 제가 최근 8경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 홈에서는 1.6이었거든. 근데 원정은 한 3점대 정도? 그냥 그 정도니까 홈어웨이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자, 이 경기는 저는 원래 오바 예측을 했는데, 몽고메리가 뭐 그냥 최근에도 나름대로 8월달 내내 잘하다가 9월달에서 한번 털린 거고, 내일은 또 상대가 5할 승률 미만 팀인 오클랜드고, 뭐 그러면 뭐 몽고메리가 잘하지 않겠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몽고메리는 어떻게 보면은 제 해석을 조금만 달리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되게 잘해주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번 정신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실 분들은 몽고메리가 내일 또 안정적으로 해줄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몽고메리를 최근에 믿었을 때마다 좀 찢어지다 보니까 좀 미운정이라고 해야 돼. 좀 미운 마음이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좀 몽고메리가 내일 털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제 분석을 듣고 나서 나는 그러면은 언더일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언더 가셔도 돼요. 다만 이제 최근 내일 이제 기준점이 8.5거든요.
8.5 기준으로 텍사스는 오바가 7번, 오클랜드는 오바 4번, 언더 6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애매하니까 뭐 편한 대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양팀의 빠따봐. 이거 텍사스 말했나? 텍사스를 말했네. 텍사스. 네, 오클이랑 텍사스 빠따 이렇게 되고, 저는 내일 경기는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이렇게 내일 경기가 텍사스가 요즘에 잘 못 쳐. 텍사스가 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9안타 8안타 5안타로 수입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오클랜드 보약 먹으러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올 시즌에 텍사스가 오클이랑 10번 만나가지고 7번밖에 못 이겼어요. 3패가 있었어. 그래도. 그리고 상대는 최근에 안정감 넘치는 블랙번이다. 이런 점도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이 경기 조금 조심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텍사스가 빠따가 막 그렇게 1.3타짜리 그냥 공짜로 물겠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잘 치지가 못해. 자,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샌디에고 가보겠습니다. 휴스턴은 내일 헌터 브라운, 샌디에고는 스넬이 나와요. 참 어렵지. 지금 휴스턴이 분명 지금 불빠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선발은 헌터 브라운이다. 그리고 상대팀의 선발 투수는 내셔널리그 지금 싸이영 유력 주자인 스넬이 나온다. 되게 어렵지. 이러니까 헌터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전적을 적어드릴게요. 헌터 브라운은 그냥 7월달에도 5.92, 8월달 이후로도 그냥 9월달 한 경기 던졌으니까 8월달 이후로도 6.31 그냥 존나 못하고 있어요. 7월 이후로 홈런 10방 쳐맞고 있다. 헌터 브라운도 분명 땅볼 투수예요. 52.7%의 땅볼 유도율에 땅볼 투수인데 일단은 최근 활약이 좋지가 못하다. 그런 점들이 있고, 뭐 가끔 가다가 5이닝 2실점, 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줄 때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기복 역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뽀록에 가까워요. 요즘 보면 오히려 못하는 기간이 더 많아. 헌터 브라운은. 그래가지고 지금의 헌터 브라운은 좀 믿기가 빡세다. 아무리 지금 팀 빠따가 넘사벽이라지만은 좀 빡세고, 반면에 스넬은 이렇게 잘하던 기간이 있었어요. 한창 제가 이제 완전 스넬을 믿는 동안, 그때 13경기 동안 0.73에다가 삼진은 100개를 잡았고 그냥 뒤지게 잘했었는데 8월 이후로 2.50으로 조금 폼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8월 이후에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이 포함돼가지고 2.50인 거지, 그 전에는 막 6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등등등 꽤나 실점이 조금 더 잦아졌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점들이 최근 두 경기는 조금 해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스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볼넷이 약점이죠. 볼넷. 스넬이 올 시즌에 9이닝당 3진이 11.7기로 전체 3등. 그리고 피안타율이 1할 9푼 1리로 전체 2등이거든요. 좋은 쪽으로. 근데 볼넷은 9이닝당 5.2개로 밑에서 2등이에요. 리그에서 가장 볼넷을 많이 주는 선발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이 휴스턴 타자들이 왜냐면 휴스턴이요 이래요. 휴지가 후반기에 전체 30개 팀 가운데 볼넷을 가장 많이 얻어낸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 OPS도 2등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휴스턴의 OPS 상승세는 엄청난 편이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실제로 스넬은 휴스턴한테 좀 약한 편이었어요. 휴스턴한테 4.54 통산. 데뷔한 이래로 4.54로 좀 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아요. 이 경기는 스넬 등판인데도 8.5 준 거 보니까 오바가 가기가 좀 빡세기도 하고, 선발 투수 상태 같은 거 보면은 샌디에고 쪽이 많이 유력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휴스턴 빠따가 워낙에 대단하니까, 휴스턴이 최근 10경기 동안 3할 4푼 6리, 그리고 반면에 샌디에고도 2할 8푼 1리로 나쁘진 않는데, 휴스턴은 아까 3할 4푼 6리 치는 동안 홈런도 28개를 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최근에 휴스턴이 텍사스와의 시리즈에서 홈런을 3경기 동안 5개, 6개, 5개를 깠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3경기 연속으로 5개 이상의 홈런을 깐 거다. 이게 메이저리그 역사상 4팀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홈런 페이스가 또라이급이라는 소리고, 나는 제가 아까 스넬이 13경기 동안
거의 뭐 한 80이닝 던지는 동안 피홈런이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8월 이후에는 36이닝 동안 홈런이 4개였어. 말 그대로 홈런 페이스도 조금 좀 오른 셈인 건데 그냥 좀 어려워요 이 경기는. 이 경기는 뭐 분석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경기 결과를 뭔가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굳이 가자면 오바나 샌디픈에 갈 것 같은데 지금 이 휴스턴 파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는 휴스턴 파따를 믿는다 이런 분들은 오바를 가시고 나는 스넬의 파괴력을 믿는다 스넬은 내셔널리그 사이영 탈 거다 이런 분들은 샌디프렌? 근데 샌디프렌 1.4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베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어렵습니다 많이. 난 근데 굳이 가라면 오바 갈 것 같긴 한데. 다음으로는 이제 매츠 경기 가볼게요. 미네소타랑 매츠. 미네소타는 내일 카이클 나오고 저기 매츠는 센가거든요. 뭐 이것만 말해야겠다. 규철이 형은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복귀를 해가지고 21.1이닝 동안 5.06 그리고 뭐 이 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홈에서 3번 던졌는데 홈에서는 다 잘했고 원정에서는 또 못했어요. 홈에서는 5이닝 실점 6.1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되게 잘했는데 원정에서는 1.2이닝 6실점 3.1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미네소타 구장이 극투수 친화 구장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거는 좀 운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그건 있어. 카이클이 마이너리그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올 시즌에 이 올라오기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32이닝 동안 1.13으로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이저리그 콜업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잘하는 경기는 죄다 홈이었고 못하는 경기는 죄다 원정이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내일 좀 칼클이 호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왜냐면 마이너리그에서 보여준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홈에서 호투를 하는 모습들이 그냥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치 선발 센가 코다이. 센가는 그냥 존나 잘합니다 지금. 센가는 최근 12경기 센가도 이렇게 보면 미들맨이죠. 최근 12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6이닝 먹어가면서 2.63 피홈런은 4번밖에 없었다.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 삼진을 각각 10개 12개씩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메이저리그에 되게 연착륙을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올 시즌 홈에서는 2.5인데 내일 원정이죠. 원정에서는 3.82로 살짝 안 좋았다는 점.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지금 피안타율 2할 1푼으로 전체 8등. 삼진은 11.1개로 9이닝당 11.1개로 전체 7등. 그냥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보면은 센가가 요즘에 너무 잘하고 있기도 하고 센가를 깎아낼 이유가 하등 없기도 해요. 다만 이제 뭐 카이클은 홈이랑 원정이 조금 갈린다는 게 있는데 그동안 홈에서는 계속 잘해오긴 했다. 근데 저는 그건 약간 운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빠따를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네소타는 OPS가 5등, 매치는 16등인데 매치가 최근에 빠따가 좀 상승세기도 하고요. 매치가 최근 10경기 2할 6푼 3리, 미네소타는 2할 6푼이에요. 근데 미네소타가 최근에 5경기 중에 그 앞에 4경기는 14안타, 11안타, 20안타, 11안타로 존나 잘 치다가 가장 최근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한테 2안타밖에 못 쳤습니다. 게빈 윌리엄스 상대로. 근데 이날은 좀 그게 있었어. 한 4회까지 하다가 이제 그 우천 중단이 됐어요. 제가 그 경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변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매치도 같은 기간 최근 5경기에서 9안타, 13안타, 10안타, 11안타, 8안타 더구나 이 기간 동안 홈런을 12개를 깠어요. 매치가. 그래서 저는 매치도 빠따는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선발을 보자면 저는 매치 쪽이 조금 더 앞선다는 느낌? 그런 거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매치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경기도. 그리고 다음 경기가 천사 대 클불. 천사 대 클불도 조금 쉽지가 않아요. 다 어렵냐고 이렇게. 천사는 내일 이제 제가 어제 원래 캐닝 선발인 줄 알았는데 어제 또 천사가 불펜데이를 썼죠. 그래서 캐닝은 그냥 똑같이 말할 것 같은데 그냥 별거 없어요. 캐닝은 후반기에도 3.52, 후반기 원정 3.88, 8월달에 복귀 이후에 3.60 그냥 3점대 중반 정도의 투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클리블랜드 선발 로건 알렌은 후반기 성적이 이렇습니다.
로건 알렌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클리블랜드 올 시즌 신인 선발 3인방 개빈 윌리엄스, 로건 알렌, 테너 바이비 이렇게 3명이 올 시즌 뜬금으로 선발로 나와서 전부 다 3점대에 훌륭한 활약을 해주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이 로건 알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독 흔들리는 모습 최근에 유독 흔들려요. 얘도 막 뭐 한 열 몇 경기 동안 안정적인 활약을 해주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7이닝 5실점 경기, 6이닝 5실점 경기 그러다가 또 4이닝 5실점, 5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잦아졌어요 되게. 그래가지고 지금 후반기에 4.14다 후반기에 4.14다 피홈런은 9방 맞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만 이제 로건 알렌 같은 경우는 좌타자 상대로 강해요.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1할 8푼 8리밖에 안 된다. 이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뭐 천사의 좌타자가 누가 있나?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봤는데 천사의 좌타자 천사는 좌타자가 꽤 있긴 합니다. 뭐 근데 오타니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뭐 미치 모니악이나 뭐 샤오넬 카비지 그냥 좀 요즘에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았던 모니악이야 원래 쓰긴 했지만은 뭐 트레이 카비지 뭐 샤오넬 전부 다 아마 올려 쓴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원래 또 이 로건 알렌 같은 경우는 낮 경기에 1점대 초반으로 굉장히 강했었고 그리고 그 보 네일러 포수도 보 네일러랑 할 때 2점대 초반으로 좋았는데 둘 다 낮 경기에도 이게 2.63 네일러랑 할 때도 3.13으로 평범한 수준으로 이렇게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많이 쳐맞아서 그래요. 그냥 말 그대로 좋았다가 많이 쳐맞아가지고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저는 캐닝은 솔직히 분석이 잘 안 되고요. 캐닝은 그냥 늘 무난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막 7이닝 2실점 할 때도 있고 직전 경기에 최근 2경기 동안 7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잘해주고는 있습니다. 폼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종종 뭐 3.2이닝 4실점 이렇게 할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캐닝은 분석이 잘 안 되고 알렌은 요즘 폼이 살짝 꺾인 상태다. 뭐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천사나 클브리나 빠따상으로는 뭐 특이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양팀 기록 같은 거 봐도 그냥 둘 다 가끔 잘 치고 가끔 못하는 수준? 일반적으로 못하고 가끔 잘 치는 수준? 특히나 천사는 최근 10경기 중에 2승 8패 여러가지 지표가 좀 따라오지가 않죠. 특히나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홈런이 굉장히 적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그래서 천사 승 쪽을 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천사 프렘 배당이 1.49면은 갈만하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 천사는 올 시즌 불펜 꼴찌 팀이니까 경기가 길게 가면은 천사 불펜이 지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바를 가셔도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캐닝은 그냥 3점대 무난한 3점대 선발이고 로건 알렌은 조금 요즘에 흔들리더라 뭐 그런 거 해가지고 8.5 기준에 양팀 다 천사가 오바가 8번 클리블은 오바가 4번 언더 6번이거든요. 그냥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나는 천사 승가일 바에 그냥 오바 갈래. 뭐 이제 좀 경기 길게 가면은 불펜도 흔들리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오바 가셔도 되고 저는 천사 승 쪽이 좀 땡기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샘프 대 콜로라도인데 이 경기는 사실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샘프는 이제 신인 선발 해리슨 유망주 해리슨이 올라오고 뭐 해리슨은 마이너리그 성적이랑 다 불러드릴게요. 마이너리그랑 콜업 이후 마이너리그 한 달 동안 3.18 뭐 잘했거든요. 11이닝 동안 삼진 17개 잡고 근데 콜업한 이후에 15이닝 동안 4.70 얘가 잘할 때도 있었는데 아이고 이거 안 틀었네. 잘할 때도 있었는데 가장 직전 등판에 샌디에이고한테 5.2이닝 6실점으로 쳐맞았어요. 피홈런을 무려 4방을 맞으면서 저런 것들 보니까 이거 카일 해리슨 못 믿겠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카일 해리슨이 뭐 아무리 뭐 샘프가 빨아주는 선발이라고 해도 신인 투수는 신인 투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해리슨은 일단은 그렇게 믿지 않기로 했고 반대로 타이 블라크 콜로라도에서 얘도 그 원래 불펜으로 뛰다가 선발로 나온 건데 불펜일 때는 6.75로 못하다가 선발로 전환한 이후에는 이랬어요. 선발로 전환한 이후에는 3.54 나쁘지 않더라. 뭐 7이닝 1실점 할 때도 있고 한데 뭐 요즘에는 또 6이닝 5실점, 4이닝 4실점, 3실점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콜로라도 선발치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정도긴 해. 예. 다만 이 친구도 뭐 90년생으로 뭐 스터프가 훌륭하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뜬금포로 활약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경기는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좀 어렵고,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뭐 맞대결 전적. 샌프란시스코가 올 시즌 콜로라도랑 6번 만나가지고 5번을 이겼다. 그냥 그 정도?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한 점차 승부는 2번 정도 있었고, 그냥 그런 것들밖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샌프란시스코는 빠따 꼴등, 그리고 콜로라도도 빠따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뭐 이 경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석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